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관성 법칙은 안 할 겁니다. 관성은 그냥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커진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 보이죠? 자, 가장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이 전 파트에서 제가 항상 설명을 했었던 속력과 속도, 즉 단순하게 빠르기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속력과 방향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속도를 설명했었는데, 그 중에서 속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동량입니다. 따라서 P는 mv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문자 m은 우리가 질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문자 V는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질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운동량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두 단위를 그냥 곱해주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옆으로 온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자, 이게 바로 운동량인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했지만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운동량에도 방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 방향성을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줘도 돼요.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던 마이너스로 잡던, 위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던 마이너스로 잡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정해놓고 갑시다. 정해놓고 갑시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뭘로 할 거냐면은 플러스로 그냥 합시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부호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축구 공이 있어. 그 공의 운동량을 변화를 시킬 건데, 그럼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 공의 질량을 바꾸는 게 쉬울까? 쉽지 않겠지. 그치? 그럼 굴러가고 있는 공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량을 변화시켜 볼 거야. 즉,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뭘 변화시킨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속도를 변화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속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결국에 잘 봐봐.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인 거죠.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누구죠? 한 글자, 힘이죠. 그죠? 아하, 결국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작용하여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물체에 5의 힘으로 5초 동안을 가한 것과
5의 힘을 1초만큼 가한 것. 어떤 게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운동량이 변화했겠어요?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을 가했었을 때겠죠? 따라서 이 운동량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즉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라고 하는 내용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구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이에요. 자, 충격량은요. 책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야. 충격의 정도. 자, 근데 저는 충격의 정도라고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I는 F 델타 T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잘 봐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F라고 하는 문자는 힘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델타 T라고 하는 문자는 시간의 변화량입니다. 즉, 힘을 가한 시간이에요. 잘 봐봐요. 힘을 얼마 동안 가했다. 그럼 무엇이 변해야 돼? 운동량이 변해야 되겠죠. 힘과 시간. 그죠?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단위도 간단해요. 방금 전에 공부했다시피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를 그대로 곱해서 그냥 ns를 사용하게 된다는 개념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충격의 정도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운동량이 변한 그냥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강의 말고 그냥 문제집을 바로 풀던가 다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운동량이랑 충격량은 그냥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똑같은 건지 확실하게 그 인과관계 설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충격의 정도 그냥 우리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이것만. 그러면 조금 더 개념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니 쌤, 충격량의 단위는 분명 NS, 뉴턴과 세컨드라가 보통 나와 있게 되는데 대체 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단위가 똑같나요? 왜 같이 쓰는 건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F는 뭐예요? MA죠. 그쵸? 즉 M은 뭡니까? 질량, 킬로그램이고요. A는 뭐예요?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델타 T, 세컨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 I는 F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I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세컨드예요. 근데 이 퍼가 뭡니까? 나누기죠. 따라서 세컨드 제곱 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컨드예요. 자, 약분되죠? 따라서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운동량의 단위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충격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 빈자리가 애매하지만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아니다, 여기다가 충격량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m per second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어. 자, 속력이라 그랬어. 내가 얘한테
어떤 일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7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되었어. 얼마나 변했니? 변한 정도가 얼마니? 2죠. 2m/s만큼 변했죠. 여러분들은 이 2m/s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속력인 나중값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속력인 처음값을 빼줬더니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변했던 정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죠? 우리는 변한 정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한 정도를 구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충격량 I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운동량이 변한 정도라 그랬어요. 운동량이 변한 정도.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 변한 정도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부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나중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 거니까 자, 처음에 갈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5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에다가 무슨 일을 해줬더니 왼쪽 방향으로 7m/s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면 세 번째 좀 옆으로 갈게요. 나중값 얼마야? 마이너스 7 뺍시다. 빼기 플러스 5m/s죠. 여러분 이게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m/s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한 거, 이 결과값은 변한 정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변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결론을 짓자면 12NS의 충격량을 가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케이,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뭐냐면요. 평균 힘인데 제가 더 왼쪽으로 가도 다 보이긴 하겠죠? 네, 한 여쯤에서 쓰도록 할게요. 자, 평균 힘입니다. 평균 힘. 이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평균 힘은 그냥 내가 맞았을 때 혹은 다쳤을 때 얼마나 아픈 정도야. 그럼 우리는 이 평균 힘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왼쪽만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량의 공식은 I는 F 델타 T죠. 여기서 F 값을 기준으로 식을 다시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I가 되겠죠. 그죠? 이게 평균 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바람으로 인해서 낼 수 있는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힘을 가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균 힘인 F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질 것이고요. 즉, 힘을 가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평균 힘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치거나 맞았을 때 아프길 바랍니까? 덜 아프길 바랍니까? 이왕이면 덜 아픈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낼 수 있는 결론도 이것이 될 거예요. 덜 아프기 위해서는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왜? 그래야지만 아픈 정도인 평균 힘이 작아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평균 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할까 합니다. 무슨 그래프냐? NS 그래프라고 해서 시간과 힘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프를 분석해 볼까 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얘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A의 면적, 즉 B의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 오케이.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A랑 B랑 동일해요. 자, 넓이가 동일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걸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이 NS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충격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I는 A랑 B랑 일정하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A랑 B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충격을 받는 시간의 차이죠. 시간은 A가 B보다 더 짧게 작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설명했네요. 힘을 받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로 따지자면 A가 더 많이 아플 것이다. 됐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 장비들. 예를 들면 에어백, 그리고 우리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호 장구 들고 있죠. 푹신푹신한 거. 왜냐면 발차기 맞았거나 할 때 오랫동안 맞으려고 좀 덜 아프려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덜 아프려고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이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만 듣는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유형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설명은 튕겨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벽에다가 야구공을 딱 던질 겁니다. 던질 거예요.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5m/s의 속도 던질 겁니다. 근데 내가 던진 야구공의 질량은 1kg이라고 정리할게요. 그럴 때 벽을 탁 맞고 튕겨져 나온 야구공은 튕겨져 나올 때 마이너스 3m/s의 속도로 튕겨져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 혹은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꽤 자주 나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요. 공이 받은 충격량과 그 다음 벽이
아래다 쓸게요. 벽이 공에게 가한 충격량은 서로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거나 벽이 가한 충격량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게 되면은 전체 충격량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자고요. 질량이 1이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의 값은 마이너스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 다음 빼기 괄호 열어줄게요. 플러스 5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겠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운동량이 변한 정도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충격량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쵸? 우리가 충격량을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하, 충격량의 단위를 적어서 8 N S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완벽하겠죠? 그죠? 튕겨져 나오는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 정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빨간불이 됐네. 브레이크를 끼 밟아서 멈출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운동을 하고 있던 어떠한 물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 것인가 물어볼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처음 운동량은 있어 없어? 있어. 나중 운동량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럼 결국에 내가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죠?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로 띡 바뀌었네. 이제 가야지. 엑셀을 쭉 밟아서 갑니다. 즉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힘을 가해줘서 운동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처음 운동량이 없고 뭐만 있어요? 나중 운동량만 있죠.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이 될 겁니다. 따란 어렵지 않고요. 네 번째, 저기 힘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 가볼게요.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조금 사이즈 크게 그릴게요. 자, 당연한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점점 더 강하게 주고 있는 그래프일 뿐이에요. 여기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로 2분의 1 NS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공식 하나 더 말하는 것 뿐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결국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굉장히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NS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스타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색인 친구요. 자, 노란색인 친구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의 크기가 어때요? 일정하네요. 운동을 하고 있지 않던 어떠한 물체에 힘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가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넘날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5번째. 이거 하면은 운동량, 충용량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5번째는 뭐냐면요. 힘 시간이 아니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틀려요. 아시겠죠? 자, 무슨 문제냐면요.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뭐 일정하게 가다가 높아지기도 하고 일정하게 가다가 낮아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다가 일정해지기도 하고 내려가다가 일정해지기도 하고 문제 스타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제가 그 모든 나올 수 있는 개념을 여기다가 하나씩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씩만. 그걸 여러분들이 조합해 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니? 질량이 증가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건 뭐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쌤! 운동량은 속도라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속도가는 속력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 원점으로부터 여기는 다 플러스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 그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공이 빨라지는 중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러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혼자 해석하셔야 돼요.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죠. 파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써드릴게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건 뭘까요?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노란색인 친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쌤, 속력이 변하지 않았네요. 속력이 일정하네요. 이거 뭐야? 등속 운동이지. 여러분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요. 즉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어요. 즉 힘이 0이죠. 여러분 힘이 0이면 결국에 충격량의 크기도 0이겠네요. 여기까지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운동량, 충격량 파트,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는 그대로 이어서 물리 1 과목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많은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가 커지고 일정하다 작아지고 작아지다 일정하고 커지다 작아지고 이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은 운동량 시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운동량, 충격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